안녕하세요. 정은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무거운 주제, 비교적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코로나도 있고 좀 여행도 못 다니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로 한번 여행을 가시는데 마나탄, 뉴욕주에서 뉴욕시의 마나탄 여행을 한번 가죠. 제가 이제 거기 우리 딸내미를 쫓아서 한 2년 반, 이렇게 한 3년 살면서 마나탄에 이제 살면서 여기 자전거로 마나탄을 한 바퀴 도는 걸 한 8번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세계에서 넘버원 바쁜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제가 촌놈이 겪은 그 경험을 같이 이제 이렇게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읽으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같이 즐기죠. 마나탄은 못생긴 고구마 같은 섬이다. 마나탄이 참 고구마같이 생긴 참 못생긴 고구마 같은 섬입니다. 제주도처럼 바다 한가운데 동동 떠있는 그런 섬은 아니고 북으로는 브롱스, 퀸스와 붙어있다. 붙어있다시피 하고 이제 서쪽으로는 허드슨강을 사이에 두고 길게 허드슨강을 사이에 두고 뉴저지주, 동쪽으로는 이스트 리버강을 사이에 두고 브루클린 하고 이제 마주보고 있는 기타라는 섬입니다. 못생긴 크기가 서울의 10분의 1쯤 되는 60평방, 서울이 아마 630평방킬로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마나탄이 한 60평방킬로 정도 되니까 10분의 1쯤 되죠. 상주 인구가 350만, 휴일이면 얼추 1000만, 1000만 가까이가 보글되는 말 그대로 정신없는 도시입니다. 마나탄은 참 집값이 비쌉니다. 비싼 곳은 이제 원룸 조그만 아파트, 방 하나, 조그만 거실 하나, 화장실 달려있고 그게 2,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뉴욕시에는 인류대학에 갈 수 있는 좋은 학교도 적고 입학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부자들은 아이들을 50km, 100km, 심지어 한 200km 되는 떨어진 사립학교에 넣느라고 이제 이사도 가고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우리나라 엄마들 못지않죠. 그렇게 이제 유학을 보내놓고는 학교 보내고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되고 과외도 보내고 특별 활동도 시키고 하느라고 그런 극성스러운 엄마를 미국서는 이제 헬리콥터 타고 그냥 바쁘게 이제 애들을 이제 해가지고 인류대학에 넣으려고 극성을 떠는 거죠. 우리가 서울 주변 경기도에 살면서 쉽게 서울 산다고 하듯이 미국인들도 마나탄 반경 100km,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한 250, 100km쯤 살면 전부 다 이제 어디 살아? 그러면 뉴욕시에 산다고 그럽니다. 마나탄하고 이제 붙어 있는 뉴저지주, 코네리컷, 뉴저지 교외 널찍한 거 1200평, 1에이커가 1200평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에이커 하우스라고 합니다. 아주 널찍한 교외의 호화로운 개인주택을, 그런 에이커 하우스에 살면서도 전부 어디 살아 그러면 뉴욕 산다 그러죠. 뉴욕이 이제 런던, 파리보다는 한 수 위에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뉴요커들은 섬의 길다란 고구마처럼 생긴 덩어리 섬 남쪽입니다. 거기가 금융과 월스트리트인데 거기서 무료 페리가 이제 다닙니다. 25분 걸려서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서 바다를 건너가면은 스테튼 아일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처럼 생긴 섬의 북쪽에 브롱스, 퀸스, 이쪽에 브루클린, 그 다음에 남쪽에 스테튼 아일랜드가 이제 마나탄이라는 그 섬하고 이렇게 합해서 5개의 구가 뉴욕시를 이루고 있죠. 근데 이제 마나탄에서 스테튼 아일랜드와 마나탄을 번질락해 오가는 페리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거기를 타고 가면서 보면은 뉴욕시가 이제 훤히 보이죠. 우리가 달력에서 이제 흔히 보는 만하탄 그 높은 빌딩에 서 있는 전경이 전부 다 대부분 그쪽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2001년 지금부터 19년 전에 9월 11일 알카에다 테러로 무너진 무역센터 빌딩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도 무료 페리를 타고 이렇게 스테튼 아일랜드로 가면서 보면 그 자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그때 4,000명쯤 죽었죠. 그 기념비가 다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 이름이. 근데 이제 미국서 그 2001년 9월 11일에 빌딩이 그 테러로 무너졌는데 미국에서 비상전화, 우리는 112, 113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몽땅 911입니다. 9월 11일 날 무너졌는데 미국에서는 911이 화재, 강도 등 범죄 신고, 앰뷸런스도 이거 전부 다 911로 다 부릅니다. 근데 이 911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50년, 1970년, 73년부터 쓰기 시작한 비상전화죠. 제가 이제 저는 뭐 손녀, 외손녀를 키우면서 거기 살면서 이제 그 무료 페리를 글쎄요, 한 50번도 더 타봤습니다. 그 만하탄에서 무료 페리를 타고 스테튼 아일랜드로 넘어가면 아주 시간 죽이기 딱 좋고 애들 교육 거기 좋은 그 어린이 시설도 아주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주 갔습니다. 50번 이상 간 것 같아요. 만하탄은 온종일 시끄럽고 복작복작한다. 경찰과 앰뷸런스가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가 그칠 새가 없다. 만하탄 관광객의 반은 미국의 국내 관광객이다. 국내 관광객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 구경을 온 시골 사람들이다. 만하탄 시내를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도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남쪽 플로리다까지 찬란하다. 비행기로 오기에는 비싸니 온 가족이 차로 3박 4박을 걸려서 뉴욕시 관광을 온다. 들여다보면 미국에서는 정부는 길만 닦아주고 움직이는 것은 각자 능력에 맡기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그냥 정부는 길만 닦아놓고 아예 몰라 다니는 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제 그러는 거죠. 왜 땅덩이가 크니까 구석구석 버스로 카바를 해줄 수가 없죠. 이제 신발 없이는 밖에 못 나가듯이 자동차 없이는 밖으로 이렇게 놔둘 수가 없는 곳이 미국 같아요. 나이가 100살라도 누구 도움이 없으면은 순수 차를 몰지 않으면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허리가 90도로 굽은 그 미국 할머니가 차를 세우고 빵빵 울려대길래 돌아다 보니까 저한테 뭘 물어요. 자기 딸내미를 찾아가는데 뭐 길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뭐 멀쩡한 백인들을 놔두고 왜 노랑둥이 나한테 물어보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길을 압니까? 그래서 그냥 911을 눌러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할머니 딸내미 집 가는데 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안내를 해주라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제 차가 이제 뭐 신발이 부두다시피 하니까 차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은 이제 많은 민족이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취향도 다르고 땅 생김새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용차도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것보다도 민족에 맞게 지형에 맞게 아주 소품종 다원화해 있죠. 승용차 모양이나 성능이나 뭐 이런 게. 근데 미국은 땅덩이가 넓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냥 차 한 대 만들면 몇십만 대 그냥 확 팔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아주 한 종류의 차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그냥 팔아버리는 이거 이제 미국하고 유럽은 그 차도 그렇게 다릅니다. 이 유럽 차는 디자인도 아기자기하고 다양하죠. 미국 차는 그냥 심플하고 좀 남성스럽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좀 없죠. 그런데 이제 세계가 글로벌화하면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뭐 수입해서 쓰기도 하고 이제 현지에서 생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도 미국 차 아주 심플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 차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또 이렇게 바뀌니까 차문화도 어떻게 바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차를 자꾸 무인화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인화를 하려면 사실 차를 무인화하려면 400개 센서가 한 400개 정도 필요됩니다. 그래서 안전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400여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사고가 납니다. 400개의 센서를 달아서 완벽하게 이 센서가 400개가 다 작동을 한다. 그래서 거기 맡기고 그냥 차를 타고 가야 할지 어쩌야 될지 좀 아찔하긴 합니다. 그래도 운전차라는 게 뭐 타고 어딜 가는 게 아니라 운전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인화하면은 글쎄요, 운전하는 재미는 어디 가서 찾죠?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이제 그 자전거로 맨하탄을 이렇게 한 바퀴를 한 8번쯤 돌았는데, 돌다 보면은 그 2층 관광버스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관광객들은 이제 만납니다. 아주 수시로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게 이제 카네기, 뭐 브로드웨이, 센트럴 파크, 타임스퀘어, 또 지가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배웠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이제 배로 가봐야 이제 볼 수 있는 자유의 여신상 상들, 뭐 그런 거를 이제 관광버스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그 사람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이제 130년 전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가장 높은 빌딩인데 뭐 지금은 엄청 그보다 높은 빌딩이 많죠. 그래도 관광객이 꽉 찹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좀 궁금했어요. 엠파이어라는 게 황제거든요. 황제. 미국같이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엠파이어라는 말을 썼을까 궁금했는데, 그게 엠파이어라는 게 뉴욕주의 별명입니다. 각 주가 별명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붙어있는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 뉴욕주는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죠. 그래서 그 상징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거고, 캘리포니아는 레드 스킨 스테이트, 붉은 가죽, 뭐 그렇습니다. 원주민이 아마 레드 스킨, 이제 그 옛날 그 미국 인디안이죠. 원주민. 그게 아마 레드 스킨, 그걸 본따서 레드 스킨스 스테이트 그랬는데, 서부개척 시대에. 근데 이제 그게 원주민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그걸 쓰지 말자.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그 레드 스킨스 스테이트란 말이 더 안 쓰기로 했답니다. 지가 이제 네바다, 라스베가스도 있고, 그런 네바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금과 은이 많이 나죠. 그래서 네바다주의 별명은 실버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엠파이어라는 말이 뉴욕주의 별명이다. 각 주가 별명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가 브로드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큰 도시에 가면 다 브로드웨이가 있습니다. 워싱턴에도 브로드웨이가, 시카고에도 브로드웨이가 있고, 로스앤젤리스에 가도 브로드웨이가 있고. 근데 뉴욕의 뉴욕의 그 만하탄에 있는 브로드웨이는 공연 시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왜 맘마미아, 사이공, 브루클린 이런 대형 뮤지컬을 연중 이제 공연을 하니까, 뉴욕 브로드웨이 그러면 만하탄의 브로드웨이다. 이제 거의 뭐 고유명사가 되다시피 했는데, 브로드웨이 공연에서 이제 롱런을 하면은 이건 그냥 몇 년 울고 먹는 거죠.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뭐 지가 브로드웨이 그러니까 브로드웨이가 뭐 아주 화려하고 그럴 것 같지만 거기 다 홈레스 노숙자들도 많습니다. 부글부글합니다. 브로드웨이에. 그래서 뭐 잠도 자고 밥도 얻어먹고 구걸도 하고, 그 브로드웨이 하지만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뭐 사람 사는 건 다 아프리카가 됐건 동남아 정글이 됐건 이제 다 똑같은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자전거로 그 만하탄을 한 8번쯤 돌았는데, 한 번 돌면 한 7시간쯤 걸려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만하탄을 자전거를 이렇게 돌아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도 거의 없을 겁니다. 뭐 교포들은 뭐 더군다나. 제가 이제 거기 한
마나탄 내만 한 2년 살면서 그 짓을 했는데, 할렘도 들렸어요. 할렘. 그 흑인 히스패닉, 말하자면 아프리카계 흑인, 또 중남미 그 섬에 그 뭐 쿠바, 그런 도미니카 그런 데서 온 그 흑인들이 살고 있는 그 할렘, 지가 이제 굉장히 험한 그 할렘을 제가 매번 지나갔는데, 거기 지나갈 때는 이제 한 10분짜리 한 2장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시계는 이제 견물생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 새끼 시계 뺏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날까봐 시계는 이제 주머니에 이제 이렇게 넣고 자전거를 이제 할렘을 한 8번쯤 통과했습니다. 근데 할렘이 그 험한 길을 통과하시면 한 2km쯤 되는데 을씨년스럽죠. 이제 뒷골목이나 이제 그런 데는 안 갔습니다. 그 외통수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야 너 이리 와봐, 내가 뭐 다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 뭐 도망갈 데도 없고, 그래서 큰 길로만 이렇게 다녔는데 7, 8명 그 동네 애들이 이제 떼지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걔네들 앞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유유하게 표정도 뭐 이렇게 천천히 이제 지나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경찰 좀 하나가 있으면 좋겠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세우고 보면은 여지없이 한 100m쯤에 이제 경찰차가 하나 있어요. 경찰 둘이 나와서 뭐 웃고 뭐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할렘을 자동차들이 뭐 쌩쌩 울리고 막 순찰한답시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젊은 애들을 막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느긋하게 자극을 안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사고가 이제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참모였다가 이제 그 싸우고 헤어진 줄리아니 그 전 뉴욕 80년 중반에 뉴욕 시장을 한 10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해서 그런 시장을 하면서 할렘을 좀 이렇게 정화해야 되겠다, 사고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해서 많은 한 10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쓰레기가 있으면 그냥 잽싸게 치워가고, 빈 집이 있으면 얼른 수리를 해서 이제 세를 주고, 또 상점이 장사하는 데서 문을 닫거나 뭐 강도를 맞아서 문을 닫으면 얼른 수리를 해서 또 이렇게 세도 주고, 근데 깨끗하게, 도시를 깨끗하게 해서 깨진 유리창이 없도록 도시를 하니까, 그 이제 슬럼 말하자면 범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냥 내비두면 막 그렇잖아요. 뭐 소변도 맘대로 보고 뭐 담배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뭐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치니까 할렘이 참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길 지나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서울시장은 이제 뭐 이렇게 생생내기 바쁘잖아요.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뭐 이렇게 생생내기 바쁜 서울시장하고 줄리아니가 했던 그게 참 비교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면서 참 하나 감명 깊게 느낀 게, 뉴욕의 그 시민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제 경찰, 소방관 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자식 스펙을 의존해서 뭐 의사 만들고 뭐 인류대학에 넣고 뭐 그러느라고 이제 그런 부모가 미국에는 없어요. 소방관 오케이, 경찰 오케이, 저 애들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경찰들은 한 연봉이 6만 불 받는다고 합니다. 그 옆에 도시가 뭐 4만 불인데 50%가 높은 거죠. 미국에서 경찰에서 연봉 6만 불이면 참 높은 겁니다, 사실. 그런데 덩치가 참 뉴욕 경찰들은 큽니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제가 지금 이제 뭐 좀 줄긴 했습니다만 178대 88kg인데, 제가 그 경찰 옆에 가서 서서 보면 중학생 같아요.
학생대, 중학생대 아주 덩치가 참 좋습니다. 소방관들도 뉴욕에서는 참 인기가 좋습니다. 경찰보다 덩치가 더 큽니다. 뉴욕의 소방관들은 2001년, 20년 전에 그 알카에다 테러 때 이제 그 130층 월드 트레이드 센터 두 채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전에 거기 그 불타고 있을 때 소방관들이 140명이 거의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살린다고 진입하자마자 무너서 내려서 그 뉴욕의 소방관 140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 소방관들의 그 영웅적 행동이 뉴욕 시민, 전 미국의 시민들에게 인상 깊게 그 남아 있어서 애들이 지금도 이렇게 소방관 되는 걸 아주 최고 말하자면 우리나라 소방관 되는 거하고 다르죠. 굉장히 그 하고 싶어하는 짭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또 뭐 옛날에 이제 직장에 있으면서 출장을 뭐 여러 십수 번 다녔습니다만 살면서 궁금했던 게 미국의 경찰관 얘기였었어요. 경찰관 그러면 이제 FBI 잘 아시잖아요. FBI, 마샬 들어보셨죠? 셰리프 들어보셨죠? 또 주경찰, 스테이트 폴리스, 시경찰, 폴리스 그냥 이게 경찰 종류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가지인데 이게 참 역할이 뭐고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그때 배웠는데 책을 읽어서 제대로 된 지식은 아니고 워싱턴 DC 그에서 골프장에서 배운 그 20분 즉석 강의로 들어온 아주 얄팍한 정보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화창한 가을날 셋이 골프를 널널하게 이제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중간에 건장하게 생긴 한 녀석이 클럽하우스까지 한 너댓 톨 되니까 거기까지 치면서 자기가 그 클럽하우스 가야 되니까 치면서 가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 중간에서 이제 그래 끼어들었습니다. 골프가 비싸지도 않고 비교적 대중적인 미국에서는 이제 종종 있는 일이죠. 그 녀석 아주 제법 공을 잘 쳤습니다. 내 멤버 중 하나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I'm Marshall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샬이라고. 그다음부터 그 물었던 그 같이 친 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말 잘 못하고 그 친구가 그냥 엉겨서 그냥 나머지 한 너댓 토를 그냥 죽을 쓰더라고요. 그 마샬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하고 그 클럽하우스에 갔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미국의 그 경찰 폴리스 마샬이 아니고 클럽하우스의 코스 마샬이에요. 코스 마샬. 그래서 이제 좀 쑥스러워 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그 마샬이라고 그래서 옮기자 그랬더니 자기는 저 친구가 그 진짜 마샬인 줄 알고 좀 쫄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미국의 경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전체를 지역에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이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FBI 연방경찰이라고 합니다.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죠. 연방경찰. 이제 이 사람들이 수사하는 거는 반역죄, 간첩, 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조직범죄, 유괴 이런 흉악범죄만 할 수 있습니다. FBI는 미국 전역을.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사람들이 중시하는 게 간첩, 반역, 그다음에 이제 조직범죄, 유괴 같은 흉악범죄는 FBI가 합니다. 그다음 끝발이 지 골프 같이 치던 멤버가 조금 찔끔했다는 그 마샬이라고 합니다. 이제 상시 있는 조직은 아니고 법무부가 이제 연방범죄에 해당하는 반역, 간첩, 조직범죄, 유괴, 마약 이런 걸 저지르고 도망다니잖아요. 그놈을 잡기 위해서 특별히 임명하는 경찰이 마샬입니다. 법무부가. 마샬은 사복을 하고 특정하게 요 놈을 꼭 잡아야 된다. 그놈을 추적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그 마샬이 참 센 거죠. 상시 조직은 아니지만
연방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특별 임명하는 경찰이 마샬입니다. 죄를 짓고서 도망 중이라면은 마샬이 엄청 무섭지만 저희같이 뭐 평범한 사람은 마샬에 대해서 뭐 신경을 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경찰입니다. 스테이트 폴리스. 범죄 수사도 하지만 주 임무는 종횡무진법인 그 대륙 고속도로에서 교통 단속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주 임무입니다. 저도 이제 마나탄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 5시간 반 차를 몰다 주 경찰업에서 이제 270불 딱지를 뗐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를 해서 소송을 하면 무죄를 받지만 변호사비가 400불, 또 이제 판사한테 한번 갔다 와야 되니까 한 250km, 그러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래서 그냥 벌금 내는 게 싸게 친다고 해서 제가 270불 내고 냈는데, 그때 80km 된 그 도로를 115km, 한 35km 오버했어요. 그러니까 270불을 물었습니다. 주경찰이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들이 왜 보안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쉐리프입니다. 미국은 이제 땅덩이가 넓으니까 수돗물, 도로, 공원, 또 퍼블릭 골프장, 대형 체육시설, 스타디움 뭐 이렇게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몇 개 시가 모여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카운티라고 그러는데, 뭐 시라는 게 2만 명 모여 있는 시도 있고 뭐 몇천 명 있는 시도 있습니다. 근데 큰 시는 큰 시는 몇 백만 명까지 있고, 뭐 시의 그 사이즈가 제각각이니까 수도, 도로 뭐 이런 걸 공동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공원, 퍼블릭 골프장, 공동묘지, 지역의 그 칼리지, 지역대학, 2년제 뭐 이런 지역대학 등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같이 관리를 하는 걸 카운티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가 몇 개 모여서 그 연방 정부도 이제 카운티 단위로 연방 검사도 보내고, 연방 정부가 이제 거기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도 카운티 단위로 순회 재판소를 이제 운영하죠. 이 카운티를 다스리는 경찰이 쉐리프랍니다. 지가 보안관 그러니까 쉐리프입니다. 옛날 그 서부 개척 시대에는 이제 그게 유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분권이 철저하게 됐죠. 그래서 쉐리프라는 게 사실은 필요 없게 되다시피 했는데, 제도가 이제 한번 생기면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쉐리프가 있어요. 정부라는 게 한번 만들면 안 없어지잖아요. 이제 공무원이라는 게 이제 세금 먹는 불가사리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공수처라는 게 이제 조금 있으면 출범을 할 텐데, 저것도 분명히 세금 먹는 불가사리가 됩니다. 앞날이 호언하죠. 이제 그 카운티의 그 장은 각 시에서 시장들이 모여서 이제 누구를 하나 뽑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 출신, 또 이제 유력자들이 은퇴한 다음에 이제 고액 연봉을 즐기는 자리가 이제 카운티장입니다. 카운티 이주에큐티브죠. 그 다음에 이제 맨 꼴찌 경찰이 시의 경찰이에요. 시경찰. 시민들하고 무상 부딪히면서 사는 경찰이 시경찰입니다. 월급도 시마다 다릅니다. 많은 데는 6만 불, 적은 데는 뭐 4만 불, 저 텍사스 같은 데는 3만 불을 받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연봉이. 예. 맨하탄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60평방킬로미터 되는 그 맨하탄은 참 빵빵합니다. 서울의 한 10분의 1 크기에 매일 800만, 1000만 가까이가 그냥 보글대니까 중력이 큰 도시죠. 이제 중력이 크면은 인구를 빨아들이지만 쪼개지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놈도 도망을 못 가죠. 맨하탄 되는 거 아주 그냥 빵빵하니까. 이제 뉴턴의 법칙이 아닙니다. 중력의 법칙. 빵꾸 뭐 아시잖아요. 마닐라, 파리, 자카르타, 이게 다 복잡하고 시끌벅적합니다. 매력 있잖아요. 도쿄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복잡하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참
참 아주 그냥 너무 복잡해서 지겹겠지만 그래야 거기서 장사도 되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관광객들도 돈을 쓰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서울은 어떤가요? 너무 복잡하니까 뭐 피막골, 종로삼가의 피막골도 그냥 허물어서 그냥 빌딩 세우고 이제 그러죠. 없애려고 난리죠. 복잡한 거를 사실은 살려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은 이제 뭐 이렇게 옛날 건물, 골목 이런 거 다 없애서 그냥 빌딩도 쫙쫙 깔아놓으니까 매력이 없잖아요. 어느 도시 가든지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서울유, 지하철 타면 아이서울유, 이게 뭐 정체불명의 슬로건도 만들어서 붙이고 그랬는데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아이서울유라는 것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정키호텔 팀이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뉴욕이나 뭐 이런데 이제 이렇게 가서 현지에서 유튜브로 마라탕 자전거 일주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8, 9월, 10월쯤에 그때 마라탕에 가서 직접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과 만나 뵙는 걸로 하죠. 약속을 하겠습니다.